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어 집 안을 환하게 비췄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다. 은지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굽는 소리.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 모습 뒤에 감춰진 거짓과 배신이 떠올라 속이 뒤틀렸다. 잠시 후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씻은 듯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그의 민낯을 알고 있었다. 녹음기 속에서 드러난 치졸한 속삭임들이 내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나는 일부러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따라 두 사람 다 얼굴이 피곤하네. 말끝을 짧게 끊어 내뱉었을 뿐인데 은지의 손끝이 잠시 멈추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남편 역시 애써 시선을 피했다. 식탁 위로 아침이 차려졌다. 빵과 달걀, 커피.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앉았지만 대화는 부자연스러웠다. 그들은 평소처럼 농담을 던지려 했으나 그 웃음이 어딘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나는 단번에 알아챘다.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나는 무심한 듯 말했다. 어제 방 정리하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 생각지도 못한 거라서 말이지. 순간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은지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고 남편은 괜히 기침을 했다. 나는 그 반응을 차분히 지켜봤다. 별건 아니야. 그냥 오래된 물건인데 안에 흥미로운 게 들어있더라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러 모호하게 던져놓고 그들이 스스로 상상하게 두었다. 언니, 뭔데? 오래된 물건이라니. 은지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짧게 대답했다. 나중에 필요하면 보여줄게. 아직은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걸 보았다. 불안, 초조, 그리고 의심.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든 나는 이미 승기를 잡고 있었다. 진짜로 얼마나 들었는지, 내가 어떤 증거를 쥐고 있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의도적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버려야 돼. 그래야 집안이 깨끗해지거든. 그 말에 은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남편은 얼굴을 굳힌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접시를 치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다.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아.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빠, 언니 진짜 뭔가 아는 것 같아. 괜찮아. 설마 다 들었겠어. 증거는 없을 거야.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대화가 곧 내게 확신을 주었다. 이미 불안의 씨앗은 심어졌다. 이제 자라나는 건 시간 문제다.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다. 어제 밤 적어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첫날 불확실성을 무기로 만든다. 나는 펜을 들어 그 문장 옆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다. 오늘은 그 계획을 실행한 첫걸음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더 밝게 스며들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내게는 달랐다.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수첩을 덮으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저녁이 되자 집안은 또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낮 동안에는 각자 할 일을 핑계 삼아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지만 결국 저녁 식탁 앞에 다시 모였다. 은지는 억지로 웃으며 반찬을 내오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둔 채 말없이 밥을 푸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리도 화면의 움직임도 이 집을 감도는 팽팽한 기류를 덮을 수 없었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식탁 위에 작은 가방을 올려놓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에 꽂혔다. 지퍼를 열자 그 안에서 검은색 녹음기가 드러났다. 순간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남편은 수저를 손에 든 채 굳어버렸다. 오늘은 재미있는 걸 같이 들어볼까? 나는 태연하게 말하며 버튼을 눌렀다. 찰칵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흐른 뒤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이어서 낮고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은지야, 넌 왜 이렇게 귀여워? 형부, 그러다 누나 들으면 큰일 나요. 은지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순간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은지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떨었고 남편은 급히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그만, 그것 꺼.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버튼을 눌러 녹음을 멈추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흥미롭지 않아? 내가 집에서 뭘 발견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겠지? 남편이 황급히 변명했다. 그건 오해야. 그냥 농담이었어. 장난처럼 얘기한 거라고. 은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눈치를 보았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농담? 그래. 농담치고는 아주 정겹더라. 그럼 나머지도 들어볼까? 다시 버튼을 누르려는 내 손에 남편이 다급히 손을 뻗었다. 제발 그만해. 은지 앞에서 이러지 마. 나는 손을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 하지만 기억해. 이건 내가 가진 것 중 일부일 뿐이야.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나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다. 내가 얼마나 들었는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그건 나만 알아. 그러니 함부로 날 속일 생각은 하지 마. 알겠어? 남편은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 막 함정에 빠진 동물 같았다. 식사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다. 은지는 접시를 치우겠다고 부엌으로 달려갔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나는 홀로 식탁에 남아 조용히 밥을 다 먹었다. 그 차분한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심어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은지가 설거지를 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진짜 얼마나 들은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을 지나며 속삭였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 한마디에 은지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깨졌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은지는 놀라며 허둥지둥 파편을 치웠지만 내 눈에는 그 모습이 곧 스스로 무너지는 신호처럼 보였다. 남편이 다가와 은지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그냥 조금만 버티면 언니도.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차갑게 끼어들었다. 나도 다 들었어. 방금 내가 한 말까지. 두 사람은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빨간 녹음 표시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오늘 저녁 대화도 이제 증거로 남았네. 고마워.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은 첫날일 뿐이야.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게 더 많아.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줄 테니 시간을 현명하게 써.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은지의 흐느낌과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첫 폭로는 성공적이었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불안이 스스로를 갉아먹을 차례였다. 문을 닫자마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나는 그들의 불안한 숨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벽 너머에서 은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와 남편의 다급한 위로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오빠 이제 어떻게? 언니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괜찮아. 아직 확실히 말한 건 없잖아. 그냥 우리 둘이 조심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쥐었다. 그들이 무엇을 숨기려 할수록, 어떤 변명을 하려 할수록 오히려 내게 더 많은 빌미가 될 뿐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저녁의 대화가 또 하나의 증거로 차곡차곡 쌓였다. 내 손안에는 이미 충분한 무기가 있었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복수는 차갑게,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그래야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니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남편이 처음 내 손을 잡던 순간, 은지가 나에게 언니, 난 언니가 제일 좋아라고 웃던 순간,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은 나를 조롱하는 환영처럼 변해 있었다. 가슴은 쓰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약한 자의 무기였다. 나는 이제 약자가 아니었다. 거실로부터 점점 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입만 다물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잖아. 남편이 은지에게 날카롭게 내뱉는 소리였다. 나만 탓하지 마. 오빠가 먼저 시작했잖아. 은지의 울부짖음이 이어졌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첫 폭로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그 균열은 스스로 벌어져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책상 위 수첩을 다시 펼쳤다. 어젯밤 적어두었던 계획표 아래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다. 두 번째 단계, 균열을 키운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펜 끝에서 또박또박 글자가 새겨질 때마다 마치 내 복수가 한 계단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불빛이 흔들리듯 반짝였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집만은 전혀 다른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드디어 숨겨왔던 진실을 끄집어내고 내 손으로 판을 흔들기 시작했으니 거실로
나가진 않았다. 대신 문틈 사이로 그들의 실랑이를 잠시 지켜봤다. 은지는 울며 남편을 원망했고 남편은 은지를 나무라며 더 큰 소리를 냈다.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 꼴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문틈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부터는 너희가 서로를 파먹게 될 거야.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집 안의 긴장과 소음이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렸다. 오늘 밤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고 상대는 불안에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이 오면 이 집의 모든 가면은 벗겨지고 모든 거짓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다짐을 되뇌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다.